이미 하고 싶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이미 마음은 가 있고. 예. 요즘 보면 저도 이제 유튜브라 이런 것들 좀 많이 보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방송들을 제가 일일이 하나씩 쭉 보다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의해야 될 점이라는 거죠. 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의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하되 조심해라 이거잖아요. 저는 하지 말았으면. 하지 마라. 지금 이 법 자체의 허점이 굉장히 많은 게 지주택입니다. 저는 이제 분양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제가 지주택 사업을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주변에 지역주택조합을 이제 영업을 하거나 뭐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도 알고 이렇게 보면은 의도하지 않게든 아니면 의도하게든 일종의 사기. 이분들은 사업을 굳이 완공을 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걸 좀 악용하는 분들은 아예 대놓고 제가 볼 때는 대놓고 지금 사기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그 큰 예로 보면 아예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할 땅 이런 데다가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도 여기다는 아파트를 짓지 못합니다 라고 공표를 해요. 그런데도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합리적인 건 이분들은 원래 공무원들은 그렇다. 원래 공무원들은 그렇고 우리가 일정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분들은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분양을 받아서 조합원이 돼서 그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항상 이제 원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도 사실 잘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지부진해.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그게 추진이 안 되어도 돈을 벌어요. 이분이 만약에 손해보는 구조라면 어떻게든 죽으라고 완성을 시키겠죠. 근데 아니면 시작을 안 하거나. 근데 이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돈을 더 버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일단은 지주택의 기본적인 그 분양 요건이 분양가 외에 업무 추진비를 따로 받습니다. 그래요? 업무 추진비를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걸로 따로 받아서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업이 추진이 안 돼도 이게 들어오는 거고, 딱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조합원 설립이 만약에 되잖아요. 조합 설립이 되면 그 다음 책임은 무조건 다 이 조합 책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분들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조합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조합이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은 조합을 어느 정도 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인 거죠. 일종의. 그리고 도와주고 나면 원래는 이제 빠지는 게 맞는 거죠. 이 조합원들이 알아서 이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하듯이 조합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시공사 선정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자기 땅에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이란 내 인지가 100%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일단 지역주택조합 분양을 받은 분들은 자기가 조합원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어요. 분양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 주체라기보다는 수분양자. 그렇죠. 수분양. 분양자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총회나 이렇게 저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바쁘잖아요, 이분들. 그래서 위임장 내고 안 가고. 그럼 그 위임장 받은 일부의 그 임원들, 이분들이 대부분 다 그 내부에서 이렇게 임원들을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죠. 이분들은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늘리는 게 추가 부담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걸로 챙기는 거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예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지역주택조합 성공률이 20%가 안 되는 거예요. 소송 걸려 있고.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계약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에서 좀 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무주택자거든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이제 이것들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까 제가 무주택자의 심리를 조금 언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막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심리 상태가 약간 어느 정도 안달이 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느 분은 포기하고 이제 사겠다라고 마음 먹은 분들은 싼 걸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그 대상이 지주택인 거예요. 싸잖아. 일단 홍보할 때 막 주변이 1300, 1400 하는데 900대. 어마어마하게 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심리 상태는 이미 이제 이걸 싼 거 때문에 사겠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가격만 보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리를 이용한 이제 마케팅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지역주택조합을 분양할 때 보면 1차, 2차, 3차, 일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조합원 모집, 그러니까 여기에서 50%를 모집을 합니다. 50%. 그러니까 50%가 되면 이제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있고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면 2차 분양을 해요. 2차 분양할 때는 분양가를 1차분보다 높게 합니다. 그리고 1차분 때는 이제 뭐 좋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조건에서 1차 분양분들이 조건이 좋죠. 이때 분양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때 이 일정 기간 지나면 피가 붙는다. 왜냐? 이분들이 분양가가 높아지잖아. 예.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조합 설립이고 두 번째는 토지 매입이고 이런 단계별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2차 분양 시작한다는 건 조합 설립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네 라는 인식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때 피가 붙을 수도 있겠다. 왜냐? 조합 설립인가 나는 싸게 받았고 그 다음은 분양가가 높아지자. 자리도 내가 더 좋아. 그리고 3차는 더 높아지고 일반 분양분 가면은 더 높아집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피가 붙는 것처럼 붙을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현혹될 수 있습니다. 가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미 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리고 이제 토지 매입 다 됐다.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현장 중에 토지가 딱 한 필지예요. 공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2종 일반이었습니다.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1종에다 하거든요. 1종에다 해서 2종으로 이제 그 조합 설립이 돼서 2종으로 바꿔달라는 이제 관청에다 신고 절차를 갖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허락이 나면 2종으로 돼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2종 이상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현장은 한 필지에다가 계약도 했고 2종이에요. 그래서 뭐 어려움이 없어요. 분양도 사실 잘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업이 시작이 안 되고 있어요. 왜요? 그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사업장들도 지금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토지 매입만 다 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이제 그거에서부터 지금 잘못된 거라는 거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예, 그렇죠. 토지 매입 거의 다 돼서 95% 다 돼서 이제 이거 끝나면 차라리 토지 매입 맞습니다. 때문에 다 넘어간 거야.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게 넘어가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난관이 수십 개가 앞으로 모르는 난관이 쭉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정말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 아파트를 살 때는 이게 오를지 내려갈지 이걸 검토를 엄청 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중간에 멈출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그죠? 멈추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반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단지 오르는지 내리는지에 그거 예측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도 안 사는 물건을 지역주택조합은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싼 가격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오른다라는 확신은 100%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본인 스스로 리스크를 없애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내가 살려고 마음 먹는 순간 본인이 합리화를 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예 우리가 사기당할 때 조심한다고 사기 안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주의해라 이게 아니고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저는 이 사업을 사실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정부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같이 분양 업계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아파트 사업을 하다가 제가 이 지금 분양 대행사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아파트 사업이 없어요. 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 업계 아파트 쪽에 분양 업계에 있는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 사업이 없어요. 왜냐 지금 정부에서 지금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없으니까 지금 사업자들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가는 거죠. 그게 가장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지역주택조합 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고 위험성을 대부분 어느 정도 인지는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지금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안 하면 좋은데 사실 이게 아파트 다른 분양 사업이 활성화돼 있으면 안 쳐다보죠. 이거 안 하죠. 안 하는데 다 막아놓으니까 지금 이게 활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활기를 쳐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묶인 돈이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로.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하기 전에 와서 물어보면 좋은데 하고 와서 어떠냐고 물어봐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런 거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신 분이 계신데 예.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실 많이 없어요. 거의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업이 어쨌든 진행되려고 한다면 조합원 수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거는 이 사람들이 용납을 못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법적으로 싸우든 어떻게든 안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계약서도 그렇게 해놨을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게 되면 돌려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돌려받는 거. 제가 돌려받은 분들은 덜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사실 일종의 뭐 이제 깽판. 진상. 어떻게든 아무튼 받아야 그러면 이분들은 영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런 심하게 진상 부리는 분은 그냥 빨리 조용히 처리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조용히 처리하고 보내고. 그러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말리잖아요. 그러면은 되면요. 이미 하고 싶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미 마음은 가있고 도장 찍을까 말까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면 자기는 이 싼 물건을 놓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그쪽에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진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리긴 했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했어요. 말려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좀 적극적으로 말리셨어야죠. 근데 적극적으로 제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말립니까 그거를. 이게 사실은 어렵죠. 그게 어떤 위험성들을 차근차근 얘기하고 해도 본인이 다 그거를 합리화시키더라고요. 이미 하고자 마음 먹으면 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할 거 많습니다. 따로.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 저 아는 분들이 지주택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저는 미안한 사람이 되긴 하는 거죠. 근데 선의의 피해자는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제안도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 어떤? 와서 이 일을 좀 해라, 뭐 이렇게. 그런 제안은 많이 있죠. 제가 상담은 잘하니까. 안 갑니다. 저라도 안 가고 있어야. 제가 거기에 몸담고 있는 순간 저는 이 비판을 못 하죠. 그렇죠. 제가 모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옛날에도 한참 호텔 분양 한참 할 때 제가 영업 분양 하시는 분들 이것도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받으니까 정말 리스크가 너무 많은 구조인데 본인이 이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거를 다 상세를 본인이 시킨다니까요. 계약자들이. 분양형 호텔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다른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는 다이렉트로 나한테 수익을 줄 사람과 계약을 맺으면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익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부분만 따지면 되는데 분양형 호텔은 중간에 이 운영하는 주체가 있고 관광객이 늘어올지 안 늘어날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포화 상태의 공급량이 막 엉망이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관광객들이 가도 이제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여지들.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3단계, 4단계로 늘어나 있는데 만약에 관광객이 많아서 하더라도 운영 주체가 비리를 저지르면 그걸 내가 어떻게 개인이 그걸 잡아가지고 소송을 할 거며. 고정수익 준다고 하니까 또 거기 혹해. 그렇죠. 지금 분양형 호텔 중에 수익 제대로 나가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이 분양형 호텔들이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이 부동산에 또 약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많죠.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막 던질 거 아니에요. 또 이 분양 업계에 있으면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긴 해요. 처음에는 다 약간씩은 계약자들을 속이는 형태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옛날에 애프터리빙 혹시 들어보셨나요? 용어만 들어봤습니다. 애프터리빙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었죠. 그러니까 애프터리빙은 옛날 2007년 이후에 이제 대형 평형들이 미분양이 나가지고 입주할 당시에도 이제 팔리지 않아서 빈집으로 남아있던 물건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이 회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비용은 다 들어가는 상황에서 금융 비용이 막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전세처럼 살아보고 결정하자. 일정 금액, 전세보다 좀 저렴한 금액으로 먼저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거주하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렇게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신상품으로 좋은 물건으로 의미로 출발을 했죠. 근데 처음에 그렇게 나왔던 물건들이 나중에 문제가 많았던 게 위약금이 있다라는 걸 고지를 안 한 거예요. 아, 2년이 끝났는데. 예, 위약금이 2년이 있다가 나가면 위약금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와. 가지고 그게 위약금이 뭐 한 2천, 3천. 그러면 사실 월세 내고 굉장히 비싸게 이 월세를 다달이 그 금액으로 그 위약금을 나눠 보면 월세 120.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문제 많다 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점차 없애는 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순수 전세처럼 이렇게 간 경우들이 생겨났죠. 사기꾼들 진짜 많군요. 예, 그렇죠. 대박이다.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런 약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숨겨가지고 제대로 얘기 안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좀 숨기고자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누군가 알아서 막 적극적으로 좀 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